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로운 파트인 3단원 연금에 대한 개념입니다. 페이지 73쪽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2단원에서 복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걸 이용해서 연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 강의랑 연결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제가 공부를 같이 이제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교과서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재구성해봤어요. 재구성해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뒤에 있는 내용 잘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잘 한번 구성을 해봤으니까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돼요. 오늘이 핵심이라는 거. 자, 연금을 하기에 앞서서 무슨 개념을 아셔야 되냐면 제가 이번 시간은 할부 계산의 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할부를 계산하는 원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는 공식을 외우면은 못 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푸는 그 흐름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이해될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아셔야 되냐면 앞에서 미래가치, 현재가치라는 걸 배웠어요. 미래가치, 현재가치라는 걸 배웠는데요. 예를 들면 3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300만 원이 있고요. 지금 시세가 제가 계산하기 쉽게끔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 숫자를 조정했어요. 월 이율이 1%인 시대래요. 지금이요. 지금 현재 봤더니 300만 원이 있고 월 이율이 1%입니다 라고 주어졌을 때 그러면 (1년) 후에 저 미래 가치는 얼마일까요? 300만 원일까요? 아니었죠. 그죠? 앞 강의를 생각해 보시면 1년 후는 얼마로 부러져 있어요? 300만 원의 1%니까 1.01이 되는 거고요. 1년이 지났지만 이자는 12번 받았을 거야. 월 이율이니까 12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후 미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1년 후 3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앞에서 해드렸는데 요거 이해하시면 끝. 뭐냐면 300만 원에 나눠줘야 되죠. 그죠? 얼마로? 1.01에 12제곱. 요렇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거꾸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 간단하게 복습한 거예요. 요 개념이 이해되셨으면 오케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300만 원짜리 TV를 구매를 할 거예요. 300만 원짜리 TV를 구매할 건데 지금 시세는 월 이율이 1%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저 3개월 할부할 거예요. 이겁니다. 오늘의 목표예요. 3개월 할부할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르다. 자, 첫 번째. 사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사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300만 원인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얘를 3개월 3회로 나눠서 낼게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나눠내는데 저 이때 100만 원 저 이때요 1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1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낼 거예요 라고 이게 사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싫어 난 안 팔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당신 말고 지금 300만 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바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난 그 돈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300만 원 팔아갖고 받으면 난 이걸 은행에다가 그대로 놔두면 이 돈은 얼마가 돼 있어야 돼? 얼마로 불어 있을 거냐면 300만 원에 1.01의 제곱이 이렇게 부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게나 당신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주면 이때는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내가 처음에 애초에 다른 사람한테 300만 원 받았으면 3개월 후에는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1.21이에요. 1.21이니까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온다. 306만 원 약.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 3개월 후에 306만 원이 되는데 네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내면 내가 손해지. 안 팔아 이렇게 되는. 이게 사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파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파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파는 사람 입장. 파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300만 원을 그냥 한 번에 일시불로 받고 팔았으면 나 300만 원을 그냥 통장에 가지고 있었으면 3개월 후에는 306만 원이 돼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3개월 후에 306만 원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난 306만 원을 3으로 나눌 거야. 306만 원을 나누기 3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102만 원이네 라고 해서 자, 조금 모질라려나요? 여기 이렇게 나눌게. 여기 1개월, 2개월, 그리고 3개월. 이렇게 되는데 자, 102만 원, 102만 원, 102만 원. 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는 사람은 자,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를 파는데 이자를 붙어서 102만 원, 102만 원, 102만 원 이렇게 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살 건가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 저 안 사요 라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아니 당신이 이자를 다 붙였잖아요. 300만 원을 3개월 후에 이 돈이 된다고 해서 이자를 붙여서 내가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이 금액을 나눴더니 102만 원, 102만 원, 102만 원인데 내가 첫째 달에 낸 102만 원은요. 3개월 후에 얼마로 부러져 있을 거냐면 102만 원에 1.01의 제곱으로 이렇게 부러져 있었을걸요. 그리고 2개월에 냈었던 102만 원도 3개월 후에는 102만 원에 1.01에 이자가 한번 붙어서 이렇게 부러져 있었을걸요. 그럼 제가 낸 돈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306만보다 커. 그럼 제가 손해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게 할부의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300만 원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딱 3으로 나누면 누가 손해야? 파는 사람이 손해야. 왜냐면 3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일시불로 받으면 어디 가서 불렸을 거 아니야? 306만 원으로 불렸을 거거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불린 돈 306만 원을 기준으로 3개로 나눠서 102만 원, 102만 원, 102만 원 이렇게 나누면 누가 손해야? 사는 사람이 손해야. 왜냐면 첫째 달에 낸 102만 원은 102만 원이 아니라 이렇게 불려져 있었을 거거든. 둘째 달에 낸 102만 원도 이렇게 불려져 있었을 거거든. 요 개념은 이제 접근 개념 앞에 거 똑같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계산하는 종료되는 시점이나 예를 들면 저 3개월 할부로 할 거예요 라고 해서 3개월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합쳐지는 돈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또는 딱 사기 시작하는 요 시점에서의 금액이 같아지게끔 맞춰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왜 손해인지 알겠죠? 요거 왜 손해인지 알겠죠?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세 번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평하게 해야겠죠? 공평하게. 근데 그 기준을 누구로 할 거냐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공평하게. 나 이 점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할부금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할부금을 A1이라고 할게요. 이제 갚는 사람이요. 그러면 자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될 거고 제가 파는 사람은 A1 갚을 거예요. 그러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 A1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치 생각해야 되죠. 그죠? A의 1.01에 이자가 한 번, 두 번 받았으니까 이렇게 늘어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나 A1 갚을 거예요 라고 하면 A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1.0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갚아요? A1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번 갚을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이 이걸 다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지. 이거의 합. 이거의 합을 계산할게요. 이거 합은 무슨 수열로 보셔야 되죠? 등비 수열. 첫째 항 몰라요. 첫째 항은 A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죠? 1.01씩 곱해지죠. 1.01씩 곱해져서 이렇게 가고요. 항의 개수가 얼마냐면 3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공식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등비 수열의 합 공식 모질란다. 어쩔 수 없다. 여기 넓게 쓸게요. 합 공식.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은 R-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 공식이에요. 요거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R이 얼마냐면 1.01이에요. 1.01 마이너스 1분의 얼마가 되냐면 A에, 이거 모르는 거예요. 할부금. 거기에 R은 1.01이니까 1.0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되는 거냐면 산 사람이 낸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300만 원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 보세요. 이게 이 금액이 되면 안 되고 3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바로 팔았어. 300만 원을 이 시기에 바로 팔았으면 내가 이걸 그대로 통장에 넣어놨으면 얼마가 돼 있었을까요? 300만 원에 1.01의 2제곱이 되겠죠. 이거는 팔았을 때, 그죠?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핵심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뭐냐면 공평해야 돼. 어떤 시점에서? 종료되는 시점에서 각각 이자가 다 붙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래가치라고 하는 거야. 미래가치. 3개월 후에 미래가치가 처음에 냈던 A1은 이 돈, 두 번째 냈던 A1은 이 돈, 세 번째 냈던 A1은 그냥 그대로. 요걸 다 더해서 합쳐지는 값과 애초에 가격이었던 300만 원, TV 가격 300만 원은 3개월 후의 가치는 얼마예요? 300만 원의 1.0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의 합과 얘가 같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돼요. 얘가 누구냐면 300만의 1.01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할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 계산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요거는 계산 못해. 뭘 써야 되냐면 계산기를 써야 돼요. 계산기를 쓰시면 만약에 요거 넘어가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라는 금액은 300만에다가요 1.01에 제곱을 한 거에 요 값이 0.01이거든요. 0.01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곱하기 0.01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 값을 내려야겠다. 분모로 이렇게 내려서 1.01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1로 계산하셔야겠네요. A를 좀 밑에다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계산기 여러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 뭐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얼마 나오냐면 100만 9,966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나와야 쌤쌤이 되는 거예요. 얘가 할부의 원리입니다. 연금 계산할 때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공평하게?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미래 가치가 원금의 미래 가치와 할부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게끔? 같아지도록. 오케이?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거. 괜찮을까요? 자, 요거 딱 멈춰놓고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딱 넘겨놓고 요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다른 풀이로, 똑같은데 다른 풀이로, 얘가 지금 한 건 종료되는 시점으로 계산했는데 시작하는 시점으로 제가 볼게요. 자, 네 번째 풀이입니다. 뭐냐면 이번에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공평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엔 시작하는 시점에서요.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지금 300만 원짜리 3개월 할 때 할부금 A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 미지수 A라고 뒀어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1개월, 2개월, 3개월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1개월에 얼마가 내요? A1을 내요. 그리고 2개월에 얼마를 내요? A1을 내요. 그리고 3개월째 얼마를 내요? A1을 이렇게 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료하는 시점 여기서 합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생각할 거예요. 아까는 미래 가치로 생각을 했는데 이 방법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1년 후 3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그 거듭 제곱으로 낮춰야 되는 거. 자, 현재 지금 내려고 하는 A1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달에 낼 A1은 현재 가치가 얼마로 늘어나 있을까요? 줄어 있겠죠. 지금보다 줄어 있을 거예요. 얼마로 줄어 있냐면 1%니까 1.01분의 A1일 거예요. 이때 내는 A는 지금 가치는 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실제 뭐 예를 들면 이때 50만 원은 지금의 한 48만 원. 48만 원에 뭐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갈 거니까. 45만 원? 한 요 정도 되겠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현재 가치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막달에 넣은 요 A1도요. 막달에 넣은 A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1의 제곱분의 A1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어떻게 줘야 돼요? 더할 거예요. 합. 이게 내가 지금 이제 사는 그 금액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될까? 여러분이 답을 딱 얘기했으면 이해한 거야. 300만 원. 왜요? 지금 가치니까. 그치? 이때 넣었던 돈, 이때 넣었던 돈이 지금 가치로 생각했을 때 이 금액, 지금 사려고 하는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가 요 금액인데 지금 3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야? 300만 원이지. 300만 원의 미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지만 3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요거잖아. 그래서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는 그냥 300만 원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해 봅시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등비수열 합공식입니다. 누구라고요? 1-R분의 A 1-R의 N승. 거꾸로 얘기했다. 그치? R-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 요 공식을 쓸 거예요. 여기는 첫째 항 A. 공비 얼마요? 얘는 주의하셔야 돼. 1.01 아니야. 여기서 여기 갈 때 1.01분의 1이잖아. 여기서 여기 갈 때 1.01분의 1이잖아. 여기 곱할 때는 1.01분의 1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비는요. 그리고 항의 개수 n은 얼마예요? 몇 번 한 거야? 3개월이니까 3입니다. 라고 해서 요 공식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요 숫자가 좀 지저분하죠. 1.01분의 1은 이게 R값인데 1.01분의 1은 100분의 100일이거든. 1.01은 100분의 100일인데 그거의 역수야. 그럼 얼마야? 100일분의 100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합공식
계산합시다. R-1분의 얘는 그렇지 이게 편하겠다. 1-R분의가 편하겠다. 1-R이 요거니까 101분의 100 분의 1-R분의 A 내가 지금 몰라. A1에다가 1-101분의 100의 몇 승이요? 세제곱이요. 요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 좀 옮길게요. 요 R이 101분의 100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한 값이 얼마요? 요 값이 그냥 요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제가 좀 치울게요. 요게 현재 가치를 계산한 거.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서요. 여기 식까지 이해가 되시면 구해보시기도 해보셔야 돼. 근데 이게 굉장히 귀찮다. 근데 뒤에 이걸 쓰는 문제가 계속 나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쉬운 숫자로 한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됐으면 요거 여러분 계산기로 똑같이 구해보세요. 요거를 누구는 꼴로 바꿔줘야 돼? A는 꼴로 바꿔줘야 돼요. 이 식을 A는 꼴로 바꿔주면 300만 원에 샬라샬라 가야 되지 않을까? 101분의 101 빼니까 101분의 1이다. 101분의 1이니까 여기가 곱하기 101분의 1 뭐 나누기 샬라샬라 해서 이렇게 식이 나올 거야. 요거 계산기로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A는 꼴로 가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 그래서 A는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니? 전 해봤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전 해봤어요. 얼마 나오냐면 100만 9,966원 약이요. 약. 그러면 아까 세 번째 방법 했던 거랑 어떻게 나온 거죠? 똑같이 나온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 개념이 이해되시면 뒤에 나오는 연금 파트 죄다 이런 문제예요. 죄다 이런 문제라 여기만 잘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교과서에는 다 공식으로 나와 있어. 못해. 요 과정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념 잘 이해하셔서 스크린샷으로 아까 제가 찍어 놓으라 그랬잖아요. 멈춰봐서 3번하고 4번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여기는 당연히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어려운데 지금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요 3단은 다 어려워요. 여기다 또 로그도 씌울 거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구체적으로 이걸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